안녕하세요. 야다마 씨의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복 받으실 거예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정조 임금께서 나라를 다스리시던 때의 일입니다. 한성에서 30리 떨어진 청송고을에는 봄이 왔으되 봄답지 않은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이어지니 백성들의 살림살이는 말이 아니었지요. 거리에는 굶주린 이들이 넘쳐났고 양반가의 살림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정월 대보름이 지났건만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잿빛으로 흐렸고 땅은 얼어붙어 봄을 맞을 준비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지요. 이렇듯 각박한 시절, 청송고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찬바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하고 내 것을 지키기에 급급한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그러나 봄은 반드시 오는 법입니다. 아무리 긴 겨울도 영원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청송고을 한복판에 기와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중인 가문 출신인 박씨 집안의 저택이었지요. 이 집의 안주인은 연홍이라는 이름의 젊은 과부였습니다. 26의 나이에 벌써 남편을 여인 처지였지요. 연홍은 흰 피부에 매서운 눈매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고고한 기품이 온몸에서 풍겨나와 함부로 말을 붙이기 어려운 분위기를 풍겼지요. 성격 또한 냉정하고 단정하여 집안 하인들조차 연홍 마님 앞에서는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허나 그 차가운 겉모습 속에는 여린 마음과 정의로운 성품이 숨어 있었지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연홍은 홀로 집안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석에 누워 계셨고 어린 시동생은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한 처지였습니다. 또 머슴 하나가 도망쳤다지요. 연홍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집안 살림이 어려워지자 머슴들마저 하나둘 떠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 많이. 어제 밤사이에 짐을 싸서 달아났사옵니다. 늙은 마부 춘설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연홍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새로 머슴을 들여야 했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을 구하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지요. 연홍의 집안 식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병든 시어머니와 20살이 된 시동생 박진수, 그리고 오래전부터 집안을 지켜온 마부 춘설과 몸종 2명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연홍의 삶을 위협하는 자들은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자는 고을의 이방 김득창이었습니다. 탐욕스러운 눈빛을 가진 그는 연홍의 재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요. 과부 집안이 저리 떵떵거리니 보기 좋지 않구만. 김득창은 틈만 나면 이런 말을 퍼뜨렸습니다. 연홍의 남편이 남긴 재산이 적지 않다는 소문이 돌자 그는 온갖 트집을 잡으려 했지요. 반면 연홍을 돕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마부 춘설은 비록 늙었으나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고을의 무당매월은 신비로운 능력으로 연홍에게 조언을 주곤 했습니다. 마님, 새로 머슴을 구해왔사옵니다. 어느 날 춘설이 한 사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복돌이라는 이름의 그 머슴은 볼품없는 행색의 말수도 적었지요. 연홍은 그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저런 자가 제대로 일이나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구먼. 복돌이 집안에 들어온 뒤 연홍의 일상은 여전했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장부를 정리하고 집안 살림을 꼼꼼히 살폈지요. 비록 중인 출신이었으나 연홍은 글을 읽고 쓸 줄 알았기에 남편이 남긴 장사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왔지요. 쨍그랑, 쨍그랑. 누군가 작은 방울을 흔드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또 그 소리가 들리는구나. 연홍은 잠자리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았으나 소리의 출처를 알 수 없었지요. 더 기묘한 것은 복돌의 행동이었습니다. 낮에는 말없이 일만 하던 그가 밤이 되면 어디론가 사라졌다가 새벽녘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연홍은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지요. 어느 날 연홍은 우연히 복돌이 무언가를 품속에 감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낡은 나무패 같은 것이었지요.
그 폐에는 무언가 문양이 새겨져 있었으나 자세히 보기 전에 복돌은 재빨리 감춰버렸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구나. 봄이 깊어갈 무렵 청송구을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박씨 집안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더라. 연옥 마님의 남편이 역적과 내통했다는 증거가 나왔다지 않은가. 거짓 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지요. 연홍은 당혹스러웠습니다. 남편은 정직한 상인이었을 뿐 영모 같은 일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으니까요. 이게 무슨 소리요? 우리 집안이 영모라니! 연홍은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 모든 것이 이방 김득창의 음모임을 깨달았지요. 그는 연홍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영모라는 무서운 누명을 씌우려 한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연홍은 남편의 유품이 담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편지가 있었지요. 여보,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이 집안을 잘 지키시오. 그대는 강한 사람이니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오. 연홍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의 유언을 떠올리니 마음이 더욱 아팠지요. 사흘 뒤 이방 김득창이 포졸 서너 명을 데리고 연홍의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박연홍, 영모의 증거가 발견되었으니 순순히 관하로 따라오시오. 김득창의 목소리는 거만했습니다. 이미 승리를 확신한 듯한 표정이었지요. 연홍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마주보았습니다. 억울하게 끌려가면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시오. 제가 옷을 갈아입고. 연홍이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복돌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님은 어디에도 가시지 않사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단호했습니다. 김득창이 비웃었지요. 이 놈이 감히 관의 명을 거역하겠다는 것이냐? 당장 저 놈을 잡아라. 포졸들이 복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돌의 몸이 바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순식간에 포졸 하나가 땅바닥에 나뒹굴었고 다른 포졸은 팔이 꺾여 비명을 질렀죠. 남은 포졸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놈이 무예를 쓴다! 머슴답지 않은 무의 실력이었습니다. 연홍은 놀란 눈으로 복돌을 바라보았지요. 그날 밤 무당 매월이 연홍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50이 넘은 나이였으나 눈빛만큼은 형형이 빛났지요. 마님, 큰일이옵니다. 이방놈이 물러가지 않을 것이옵니다. 매월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복돌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님, 저 사내는 범상치 않사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연홍이 물었습니다. 매월은 복돌을 빤히 쳐다보았지요. 겉모습만 보고 머슴이라 여겨선 아니 되옵니다. 저 사내의 기운 속에는 묘한 것이 섞여 있사옵니다. 왕가의 기운이라고나 할까요? 왕가의 기운이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오? 연홍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매월의 눈빛은 진지했지요. 아직은 알 수 없사옵니다. 다만 저 사내가 마님의 목숨을 구할 열쇠가 될 것이옵니다. 매월은 그 말을 남기고 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연홍은 복돌을 다시 보았습니다. 평범한 머슴처럼 보이던 그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지요. 이틀 뒤 청송고을 전체의 연홍을 체포하라는 수배령이 떨어졌습니다. 김득창이 수령을 움직여 공식적인 명령을 받아낸 것이었지요. 마님, 이제 이곳에 계셔서는 안 되옵니다. 복돌이 말했습니다. 연홍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디로 간단 말이오? 시어머니와 시동생을 두고 어찌 떠날 수 있겠소? 제가 모시겠사옵니다. 산속으로 피신하시옵소서. 복돌의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연홍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지요. 그날 밤 연홍과 복돌은 청송고을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는 군사들의 횃불이 따라왔습니다. 저기다. 저들을 놓치지 마라. 군사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복돌은 마치 이 산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는 것처럼 길을 찾아갔습니다.
어두운 숲속을 헤매지 않고 지름길을 골라 재빨리 움직였지요. 저자가 어찌 이 산길을 이리 잘 아는 것이냐? 군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아무리 쫓아도 두 사람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연홍은 복돌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날 밤, 연홍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산속 작은 암자에 숨어든 연홍과 복돌은 잠시 숨을 돌렸습니다. 연홍은 급히 챙겨온 보따리를 풀었지요. 그 안에는 남편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옷가지, 붓, 그리고 낡은 나무 상자 하나. 이건 처음 보는 상자구먼. 연홍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문서 한 장이 들어 있었지요. 촛불을 가까이 대고 읽어 내려가던 연홍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란 말인가? 문서에는 왕의 어보가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이 적혀 있었지요. 사라진 세자의 호위무사 윤복을 찾으라. 그는 역적의 모함으로 쫓기는 몸이 되었으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다. 윤복, 복돌의 이름과 같았습니다. 연홍은 복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암자 밖을 지키고 서 있었지요. 혹시 저 사람이 연홍의 마음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평범한 머슴이라고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어쩌면 왕실의 호위무사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산속에서 나흘이 지났습니다. 연홍과 복돌은 암자에서 의지하며 지냈지요. 낮에는 복돌이 나무를 하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연홍은 바느질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이 되면 작은 화룻불을 피워놓고 말없이 앉아 있곤 했지요. 어느 날 저녁 연홍이 복돌의 옷을 깁다가 그의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친 손등에는 오래된 상처들이 가득했습니다. 칼에 베인 자국, 불에 댄 흔적,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상처들. 이 상처들은 어디서 생긴 것이요? 연홍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돌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기억나지 않사옵니다. 깨어났을 때 이미 이 몸은 상처투성이었사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니. 그게 무슨 말이요? 저는 3년 전 한강변에서 쓰러져 있었사옵니다. 누가 저를 구해주었는지, 제가 누구였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지요. 복돌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연홍은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이 상처들은 평범한 머슴의 것이 아니요. 누군가를 지켜온 사람의 흔적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보았습니다. 화롯불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올랐지요.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춘설 노인이 급히 암자로 찾아왔습니다. 마님, 큰일이옵니다. 춘설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이오? 도련님께서 이방놈에게 잡혀가셨사옵니다. 연홍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시동생 진수가 김득창에게 인질로 잡힌 것이었지요. 저놈이 전가를 보냈사옵니다. 마님께서 오늘 해질 무렵까지 관하로 오시지 않으면 도련님의 목숨이 위태롭다고 하옵니다. 연홍은 당장 일어섰습니다. 내가 가겠소. 진수를 그냥 둘 수는 없소. 안 되옵니다, 마님. 복돌이 연홍을 막아섰습니다. 가시면 마님께서도 무사하지 못하실 것이옵니다. 그럼 어쩌란 말이오? 진수를 죽게 내버려 두란 말이오. 연홍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가겠사옵니다. 제가 도련님을 구해오겠사옵니다. 혼자서 어찌 이방과 군사들을 당하겠소? 해보겠사옵니다. 복돌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순함은 사라지고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그 자리를 대신했지요. 해가 지기 전 복돌은 홀로 관하로 향했습니다. 관아뜰에는 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방 김득창이 의자에 앉아 비웃고 있었지요. 오, 머슴놈이 혼자 왔구나. 용감하기는 하구먼.
복돌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진수가 묶여 있는 곳을 바라보았지요. 도련님을 풀어주시오. 풀어주긴. 네 주인이 와야 풀어주지. 김득창이 손을 들었습니다. 군사들이 일제히 복돌을 에워쌌습니다. 저놈을 잡아라.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복돌은 몸을 날려 군사들을 쓰러뜨렸습니다. 하나, 둘, 셋. 그러나 군사들은 끝없이 몰려들었지요. 칼날이 복돌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또 다른 칼이 그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복돌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피가 땅바닥에 떨어졌지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방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쨍그랑, 쨍그랑. 무당 매월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복돌 앞에 섰습니다. 그만두어라, 군사들아. 너희는 귀한 분을 해치고 있는 것이니라. 무슨 헛소리냐? 김득창이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매월은 복돌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내는 세자저하의 마지막 호위무사 윤복이시니라. 저주로 기억을 잃고 사셨으되 그 정체는 결코 변치 않았느니라. 매월은 복돌의 품에서 낡은 패를 꺼냈습니다. 그 패에는 왕실 친위 부대의 표식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지요. 군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복돌 자신도 놀란 눈으로 그 패를 바라보았습니다. 매월의 말에 복돌의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흐릿하게 기억의 파편들이 떠올랐지요. 세자좌, 호위무사, 어렴풋이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칼을 휘두르던 기억, 비 오는 밤 누군가의 비명 소리, 그리고 배신의 순간. 제가 정말 그런 사람이었사옵니까? 복돌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매월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니라. 다만 저주가 그대의 기억을 봉인했을 뿐이니라. 김득창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헛소리 말거라. 저자는 그냥 머슴일 뿐이다. 그러나 복돌의 눈빛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으나 무언가가 그의 내면에서 깨어나고 있었지요. 제가 누구였든 복돌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피가 흐르는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의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님을 지키고 싶사옵니다. 도련님을 구하고 싶사옵니다. 그것이 제 소명이옵니다. 복돌은 다시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강했지요. 군사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김득창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저놈을 막아라. 그러나 아무도 복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복돌이 진수를 구출하려는 순간 김득창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놈, 네가 살아있었구나.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에 복돌이 멈춰섰습니다. 무슨 소리요? 김득창의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3년 전 세자를 죽인 것이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나다. 나와 내 뒤에 있는 역적들이 세자를 독살했지. 그리고 너, 윤복. 이놈도 한강에 던져 죽였어야 했는데. 복돌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지는 듯했습니다. 기억들이 밀려왔습니다. 비 오는 밤 세자의 처소. 독이 든 약을 발견하고 막으려 했으나 이미 늦었던 그날. 세자는 그의 품에서 숨을 거두었고 복돌은 역적으로 몰려 쫓기게 되었지요. 세자좌. 복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기억났습니다. 니놈이 그랬구나. 김득창은 단순한 탐욕스러운 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자를 죽음으로 몰았던 역적 무리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복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를 없애기 위해 연운까지 이용한 것이었지요. 이제 이놈도 여기서 죽을 것이다. 김득창이 품에서 독침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돌에게 던졌지요. 독침이 날아오는 순간 누군가가 복돌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안 돼요! 연홍이었습니다.
그녀는 춘서를 따라 관하러 온 것이었지요. 마님, 복돌이 소리쳤습니다. 독침은 연홍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깊은 상처는 아니었으나 독이 퍼지기 시작했지요. 연홍이 쓰러졌습니다. 복돌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마님, 정신을 차리시옵소서. 그 틈을 타 김득창의 부하들이 연홍을 낚아챘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이 여자가 죽는다. 김득창이 칼을 연홍의 목에 들이댔습니다. 복돌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크크크. 이제 너도 끝이야. 윤복. 김득창이 연홍을 끌고 관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돌은 그들을 쫓으려 했으나 깊은 부상 때문에 몸이 움직이지 않았지요. 연홍은 끌려가면서도 복돌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머슴이든 호위무사든 그대가 누구든 나는 믿소. 그 말을 남기고 연홍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복돌은 피를 토하며 땅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복돌이 쓰러진 곳에 매월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약초를 꺼내 복돌의 상처에 발랐지요. 일어나시오. 윤복 나으리. 아직 끝난 것이 아니옵니다. 저를 살려 무엇하겠사옵니까? 마님을 지키지도 못했는데 복돌의 목소리는 절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매월이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방법이 있사옵니다. 무슨 방법이옵니까? 왕가 호위무사들에게 전해 내려오는 비기가 있사옵니다. 금술이라 하지요. 매월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금술은 목숨을 깎아 쓰는 술법이옵니다. 이것을 쓰면 잠시 동안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사옵니다. 하오나 그 대가는 생명이옵니다. 제 목숨이 다한들 어떠하오? 마님을 구할 수만 있다면 복돌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매월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 하시겠다면 제가 도와드리겠사옵니다. 매월은 복돌의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자 복돌의 몸에서 푸른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봉인되어 있던 내공이 깨어나기 시작한 것이지요. 아, 복돌이 신음을 토했습니다. 고통스러웠으나 동시에 힘이 솟아났습니다. 상처들이 아물기 시작했고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졌지요. 이제 가시옵소서. 하오나 명심하시옵소서. 이 힘은 오래 지속되지 않사옵니다. 복돌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섰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하늘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김득창은 연홍을 고을 외곽의 폐가로 데려갔습니다. 한때 서원으로 쓰이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폐허가 된 건물이었지요. 크크크. 이제 곧 내 머슴도 죽고 너도 죽을 것이다. 김득창이 비웃었습니다. 연홍은 독 때문에 의식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폐가의 문이 부서지며 복돌이 나타났습니다. 마님을 내놓으시오. 복돌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번개가 번쩍이며 그의 모습을 비췄지요. 윤복. 네 놈이 어찌 여기까지 왔느냐? 김득창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수십 명의 자객들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지요. 저놈을 죽여라! 자객들이 일제히 복돌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복돌의 움직임은 마치 신의 경지에 이른 듯했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자객들이 쓰러졌습니다. 칼조차 필요 없었지요. 장풍 하나로 여러 명을 날려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김득창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러나 복돌은 그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니놈 때문에 세자좌께서 돌아가셨다. 니놈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았다. 이제 그 죗값을 치러라. 복돌이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의 몸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금술의 부작용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복돌이 비틀거렸습니다. 생명이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돌이 쓰러지려는 순간 연홍이 정신을 차렸습니다. 복돌! 연홍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는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김득창에게 달려들었지요. 이 역적놈! 내 남편도 내 놈이 죽인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연홍의 남편 또한 세자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김득창에게 제거된 것이었습니다. 크크크. 이제야 깨달았느냐? 네 남편도 세자도 모두 내가 없앴지. 김득창이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연홍을 찔러 죽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번개가 폐가를 강타했습니다. 천둥 소리가 온 하늘을 뒤흔들었지요. 그 빛 속에서 복돌이 마지막 힘을 다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김득창의 칼을 맨손으로 막아냈습니다. 마님께는 손가락 하나 대지 못하리라. 복돌의 손에서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빛이 김득창을 감싸더니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싸움이 끝났습니다. 김득창은 죽었고 그의 부하들도 모두 제압되었지요. 복돌은 연홍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세자 좌, 제가 지키지 못했사옵니다. 용서하소서. 아니요. 연홍이 복돌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최선을 다했어. 그 죄를 혼자 짊어질 이유가 없어. 사흘 뒤 한양에서 관리들이 청송고을로 내려왔습니다. 김득창의 역무 사실이 모두 밝혀진 것이었지요. 김득창과 그의 일당들은 역적으로 판명되어 재산이 몰수되었고 그들의 죄는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복돌의 정체 또한 조정에 알려졌습니다. 왕은 복돌에게 사면령을 내렸고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지요. 뿐만 아니라 높은 벼슬까지 내렸습니다. 윤복, 그대는 세자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충신이요. 이제 조정으로 돌아와 나라를 위해 일하시오. 자신이 왕의 명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복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송하오나 소인은 벼슬을 원치 않사옵니다. 무슨 말이오? 이렇게 좋은 기회를. 소인에게는 이미 지킬 사람이 있사옵니다. 그분 곁에서 평범하게 사는 것이 소인의 소원이옵니다. 복돌은 연홍을 바라보았습니다. 연홍도 그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지요. 왕은 복돌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대신 연홍의 집안에 많은 하사품을 내렸고 박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복돌은 연홍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머슴이 아니라 그녀의 남편으로서 말입니다. 그해 봄, 청송고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진짜 봄이 찾아온 것이었지요. 연홍의 집 마루에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복돌과 연홍이었습니다. 여보, 연홍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복돌을 여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지요. 예, 마님. 아직도 나를 마님이라 부르시는군요. 연홍이 웃었습니다. 복돌도 따라 웃었습니다. 습관이 되어서 그러하옵니다. 마님, 아니, 부인. 두 사람은 마당에 핀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꽃이 피 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지요. 머슴이라도 좋고 호위무사라도 좋소. 내 곁을 지켜주는 이는 그대뿐이오. 연홍의 말에 복돌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생, 이제야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사옵니다. 마님 곁이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을 되찾았고 시동생 진수는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습니다. 집안은 평화로웠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볼품없는 머슴이 알고 보니 왕실의 호위무사였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말입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신분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누군가를 지키려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이었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사람의 진가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마음가짐에 있다 했습니다. 복돌은 머슴의 모습으로도 누구보다 고귀한 마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매화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꽃잎을 떨어뜨렸습니다. 정월의 차가운 바람은 이제 따뜻한 봄바람으로 바뀌어 있었지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시련이 지나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야다마 씨였습니다. 야다마 씨의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